교과서 58쪽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대단한 학습평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면 여긴 세제곱근 3은 우리가 3의 3분의 1 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4제곱근 루트 27은 3의 세제곱과 똑같죠. 그래서 얘는 3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두 개를 곱해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3의 3분의 1 곱하기 3의 4분의 3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3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분모를 12로 통분해주면 4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13이라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는 12분의 1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번 볼게요. 여기 AK제곱 빼기 AKA의 마이너스 K제곱은 4일 때 여기 2K제곱 마이너스 2K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 양변에 제곱을 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식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AK 마이너스 A 마이너스 K제곱의 전체 제곱을 해주면 앞에 거는 A의 2K제곱, 가운데는 2배의 AK제곱, A의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A 마이너스 2K제곱은 하고 4, 16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A의 0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1.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A의 2K제곱 더하기 여기 A의 마이너스 2K제곱은 하고 16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세 양수 A, B, C가 있고요. A 세제곱은 5, B의 5제곱은 3, C의 6제곱은 2일 때 A, B, C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선 A, B, C를 찾아야 되니까 구해야 되니까 그럼 A의 세제곱은 5니까 A는 5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의 5제곱이 3이니까 이 5를 넘겨서 3의 5분의 1제곱 다음에 C의 6제곱은 2니까 C는 2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B, C는 5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6분의 1제곱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n제곱을 씌워서 자연수가 되게 하는 거니까 A, B, C의 n제곱은 5의 3분의 1, 3의 5분의 1, 2의 6분의 1의 n제곱이고요. 그럼 얘는 5의 3분의 n제곱. 지수법칙에 의해서 n제곱을 각각 곱해주면 3의 5분의 n제곱, 2의 6분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얘가 정수가 되려면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죠.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3분의 n, 5분의 n, 6분의 n은 모두 0 이상인 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5와 3과 2는 다 서로 소수니까 서로 약분이 될 수 없는 사이가 되겠고 그래서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 자체가 0 이상의 정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3분의 n도 정수, 5분의 n도 정수, 6분의 n도 정수가 돼야 되니까 n은 3과 5와 6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3과 5와 6의 배수는 공배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배수고 그 중에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결국엔 최소 공배수를 찾는 문제가 되겠어요. 따라서 n은 3과 5와 6의 최소 공배수이니까 30이 되겠습니다. 이번 4번 문제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일정한 비율로 5번 축소를 합니다. 그 축소한 비율을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반지름이 1짜리가 있는데 얘를 A 이만큼 5번을 축소하는 거니까 A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걔가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소한 비율은 A는 5분의 1에 5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를 3번 축소한다는 것은 A 세제곱을 구하는 거죠. 3번 축소한다는 것은 3번 축소는 A 세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A 세제곱은 5분의 1에 5분의 1제곱에다가 다시 세제곱을 해주는 거니까 요 지수끼리 곱해주면 5분의 1에 5분의 세제곱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의 x제곱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역수 취해주면 5의 마이너스 5분의 3제곱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그 다음 5번 문제. 5번 로그 A의 3은 4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9분의 1의 B는 마이너스 8분의 3일 때 A와 B의 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4제곱은 3이죠. 로그와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A의 4제곱은 3이다. 로그의 정의예요, 정의. 그 이번에는 9분의 1의 마이너스 8분의 3은 B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A와 B의 곱이니까 A는 3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3의 4분의 1제곱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식을 조금 다 정리해주면 B는 9분의 1은 9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근데 3의 제곱, 9는 또 3의 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8분의 3제곱이니까 얘는 3의 지수끼리 곱하면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곱하기 B잖아요. A는 3의 4분의 1제곱이고 B는 3의 4분의 3제곱이니까 얘는 3의 1제곱이 되겠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3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로그 5.36이 0.7292라고 했고요. 그럼 로그 x는 3.7292를 만족해야 돼요. 3.7292라는 것은 얘는 3 더하기 0.7292와 같죠. 얘는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밑이 10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3이 되려면 로그 밑이 10인 상용 로그니까 얘는 10의 세제곱과 똑같은 거고요. 더하기 로그 0.7292가 되기 위해서는 요 로그 여기에 5.36이 돼야겠죠. 0.7292가 나오게 하는 로그 값은 로그 5.36이에요.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습니다. 10의 세제곱은 1000이죠. 1000 곱하기 5.36을 해주면 5360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x 값은 여기 5360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2는 0이고 두 근을 로그 a와 로그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그 a의 b, 로그 b의 a를 구하라고 했는데 로그 a의 b는 밑변환 공식 쓰면 상용 로그로 밑을 통일시켜주면 로그 a분의 로그 b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얘는 로그 b분의 로그 a가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를 통분해주면 로그 a 곱하기 로그 b 분의 로그 b의 제곱 더하기 로그 a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러면
로그 A와 로그 B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여기는 두 근의 곱이고 여기는 두 근의 제곱의 합이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1분의 10 마이너스 1분의 보니까 10이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로그 A 곱하기 로그 B는 1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어줘야 되는데 이 제곱의 합은 우리가 식 변형을 해주면 로그 제곱의 합은 로그 A 더하기 로그 B의 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로그 A 곱하기 로그 B와 같죠. 네, 분모는 로그 A 곱하기 로그 B니까 이제 그대로 대입만 좀 되겠습니다. 두 근의 곱은 2니까 여기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의 두 근의 합은 10이죠. 10에 제곱을 해준 거니까 100 빼기 2배의 두 근의 곱이니까 2, 2,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96을 계산해 주면 되니까 얘는 48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볼게요. 두 함수 y는 2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y는 4 곱하기 2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x 플러스 2제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는 y는 2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가 1이죠.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해야 되니까 한 칸, 두 칸 이렇게 왔다고 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x가 0일 때는 여기가 또 4가 되겠네요. 4. 여기서 문제는 y는 1이라는 선분과 y는 4라는 선분을 둘러싸였으니까 y는 1, 여기가 y는 1이죠. 그 다음에 y는 4 이렇게 y는 4 이렇게 둘러싸인 선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평행이동한 그래프잖아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단순히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평행사변을 그렸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과 y는 1, y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실질적으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와 같죠. 그래서 밑변은 얘가 지금 두 칸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밑변은 2가 되겠고 높이는 1부터 4까지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2, 3,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함수 y는 4의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더하기 a가 x는 b에서 최소값 2를 가집니다.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4의 x제곱은 2의 2x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은 2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2의 x제곱을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t로 치환해 볼게요. 치환. 그럼 2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니까 이 t의 값은 우리가 t의 값은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럼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가 되겠고 얘의 최소값은 우리 꼭지점을 먼저 찾아봐야겠죠. 꼭지점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은 최소값이 될 거니까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 꼭지점의 좌표는 t가 1일 때 y좌표는
y좌표는 a-1이 되겠죠. 그러면 t는 0보다 크면 다 되기 때문에 t가 1이면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얘가 최소값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t가 1이라는 것은 얘가 1이라는 것은 x가 0이라는 얘기겠죠. t가 1이라는 얘기는 x는 0이 되겠고, 그때 최소값은 a 빼기 1인데 여기서 문제에서 최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얘가 2라고 했으니까 최소 a는 결국에는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럼 x는 b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x는 0에서 최소값을 갖고, 그래서 b는 결국엔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는 3, b는 0이다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2x제곱 그래프와 y는 로그 2x제곱 그래프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죠. 역함수 관계고 y는 x 대칭이에요. 그러면 이때 d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우선은 여기 a라는 점, 요 로그에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은 1이죠. 1. 항상 로그는 1,0을 지나니까. 그래서 여기 a는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요 a가 1이니까 여기 c의 높이는 2의 1제곱이라서 2가 되겠습니다. 2. 그리고 다시 요 높이가 2가 되니까 요 높이가 2가 되게 하는 그 x값을 b라고 했으니까 x는 2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4가 되니까 b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b가 4라고 구했으니까 여기 d가 이제 결국엔 구해지겠죠. d는 2의 4제곱과 같죠. 그래서 2의 4제곱이니까 따라서 d는 2의 4제곱인 16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함수 y는 로그 3의 x-a, 그다음 더하기 b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아요. 이때 x는 1이 점근선인 거예요. 원래 y는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죠. 평행 이동한 건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점근선도 원래는 y축이 점근선이죠. y축. 다시 말하면 x는 0일 때가 점근선인데 얘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점근선도 x는 0에서 평행이동을 하겠죠. x는 a로 평행이동을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x는 1에서 점근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즉 a가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a가 1인 걸 구했으니까 y는 로그 3의 x 빼기 1에 더하기 b인데 여기 4를 넣었을 때 3이라는 함수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 y는 3이고요. 3은 로그 3에 x에다 4를 넣어줘야 되니까 결국 또 3이 되겠죠.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요 값은 1이죠. 1. 따라서 b는 3 빼기 1에서 2가 되겠어요. 다시 정리하면 a는 1, b는 2 이렇게 답이 정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 보면 x에 대한 부등식이 아래 그린 것 같아요. 근데 밑이 2분의 1이니까 0과 1 사이죠. 그래서 얘네는 감소한 함수예요. 감소한 함수. 그렇기 때문에 진수의 부등식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6은 3분의 1 x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요 1차 부등식을 풀어줄 건데 얘는 1로 이항해주고 얘는 1로 이항해주면 x 빼기 3분의 1 x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6이 되겠죠. 얘는 3분의 2x니까
3분의 2x가 k 플러스 6이 되겠고, 그래서 따라서 x의 범위는 양변에다 2분의 3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3k 플러스 그 다음에 9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계속 얘기하죠. 진수 조건을 체크해야 됩니다. 진수 조건을 체크할게요. 첫 번째 진수 조건 x 빼기 6이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x 빼기 6이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x는 6보다 크다. 요거 하나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x 플러스 k는 0보다 커야 하니까 양배에다가 3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3을 나중에 곱해야 되지만 그냥 3을 곱해주면 x 플러스 3k는 0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3k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7개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정수가 존재하니까 이 부등식 3개를 모두 만족하려면 여기서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죠. 얘는 음수가 되니까 이 3개를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밖에 만들어줄 수 없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k는 여기 있고 여기에 6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 둘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당연히 6보다 클 때이고 근데 여기서는 x는 2분의 3k 플러스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2분의 3k 플러스 9라는 게 존재해서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존재해야지 7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x라는 것은 6보다는 크지만 2분의 3k 플러스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정수의 개수가 7개가 되려면 요 x에는 7, 8, 9, 10, 11, 12, 13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요 2분의 3k 플러스 9라는 것은 2분의 3k 플러스 9라는 것은 13까지는 올 수 있지만 14는 오면 안 되겠죠. 14가 오면 정수의 개수가 8개가 되니까 그래서 요 2분의 3k 플러스 9라는 것은 13보다 크거나 같지만 14보다는 작다. 이렇게 우리가 부등호 방향을 알 수 있겠고 이거를 만족하는 k를 또 구하는 거니까 양배에다 9를 빼줄게요. 9를 빼주면 4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3k가 그 다음에 얘는 5보다 작다. 그 양변을 또 3분의 2로 곱해주면 3분의 2로 곱해주면 얘는 3분의 8 이상이 되겠고요. 얘는 3분의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2점 얼마 얼마의 값이고 얘는 3점 얼마 얼마의 값이니까 이 사이에 존재하는 k는 따라서 이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 k는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XYZ를 곱해서 0이 아니라는 것은 세 수가 모두 0이 아니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모에 XYZ가 모두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의 X제곱과 5의 Y제곱과 10분의 1의 Z제곱이 이런 등식을 성립할 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문자를 통일시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K라는 값으로 더 볼게요. 얘를 K와 같다라고 더 보면, 2라는 것은 K의 X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5는 K의 Y분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은 K의 G분의 1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분의 1, y분의 1, g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지수법칙에 의하면 얘
세 개를 곱하면 저 지수의 합이 생기겠죠.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10분의 1은 k의 x분의 1, y분의 1, g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계산해 줬더니 얘는 1이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어떤 지수함수에서 1이 나온다는 거. 요 밑은 1이 될 수 없잖아요. 밑은 1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2, 5, 10분의 1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밑은 k는 절대 1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서 밑 조건이 1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밑이 1이 아닌데 요 값이 1이 나오려면 요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g분의 1은 답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 14번 볼게요. 14번은 클라이버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몸무게가 x인 포유류의 대사량은 x의 4분 3제곱에 정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량 정비례한다는 말은 어떤 값이 뭐에 비례한다는 것은 x가 y와 정비례한다 라면 앞에 어떤 상수배 k가 있고요. 얘가 이렇게 y는 kx 꼴로 써줬을 때 x, y는 서로 정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몸무게 우리 대사량을 y라고 해볼게요. 대사량 y는 x의 4분의 3에 정비례한다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상수 k가 존재해야 됩니다. 어떤 상수 k가 존재해서 이렇게 관계식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럼 어느 소의 몸무게가 어느 개의 몸무게의 10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의 몸무게는 X소라고 할게요. 소의 몸무게는 개의 몸무게의 100배라고 이렇게 수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소의 개의 대사량이 몇 배인지 구하는 거예요. 그럼 대사량 공식은 여기 있죠. 좀 전에 구한 이게 대사량 공식인 거니까 우선 소의 대사량은 K의 X의 소의 4분의 3제곱이 되겠고, 그런데 소는 100배의 K의 소는 100배의 X의 개의 대사량과 똑같죠. 몸무게가 100배가 되는 거죠. 대사량이 아니라. 그럼 얘는 K 곱하기 지수법칙에 의해서 100의 4분의 3제곱 되겠고, X의 개의 4분의 3제곱 되겠습니다. 얘를 조금 순서를 다시 쓰면 100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K의 X의 개의 4분의 3제곱이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얘는 개의 대사량이죠. 대사량이고,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소의 대사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 비율로 보면은 100의 4분의 3제곱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끝까지 더 보면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사량이 몇 배인지 구하는 거니까 얘가 100의 4분의 3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얘를 소수로 표현을 해봅시다.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날 건지 볼게요. 여기 위에 힌트가 있죠. 이 로그라는 값이 있으니까 얘는 요 값이다. 우리가 로그를 씌워줄게요. 로그 100의 4분의 3제곱은
4분의 3의 로그 100이죠. 로그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 얘는 2분의 3이니까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0.5에 해당하는 로그 값이 3.16이잖아요. 그럼 1.5라는 거는 1 더하기 0.5와 같은 것이고, 그러면 얘는 1이라는 거는 상용로그로 보면 로그 10, 그 다음에 0.5라는 것은 위의 조건표에 의하면 조건에 의하면 로그 3.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 곱하면 얘는 로그 31.6이 되겠죠. 10 곱하기 3.16이라서. 즉 100의 4분의 3제곱은 31.6과도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문제에서 보면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으니까 31.6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결국에는 32배다 라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15번 볼게요.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a, b가 있고요. 로그 a분의 b와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밑과 진수를 맞바꿔치기 하면 원래 역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이 되는데 얘가 로그 b의 a와 같다는 거죠. 얘가 얘랑 서로 같다는 것은 즉 로그 b의 a의 제곱은 1이 되겠고요. 그러면 로그 b의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의 플러스 마이너스 1제곱은 a가 되는 것이니까 b는 a가 되거나 b분의 1은 a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두 양수 a, b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a와 b가 같을 수는 없고, 즉 b분의 1이 a니까 b는 a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b를 a에 관한 대안식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b는 a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2의 a제곱 곱하기 16의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a제곱은 그대로 가고 곱하기 16은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에 b제곱하면 a분의 1입니다. a분의 1. 그럼 얘는 2의 a제곱 곱하기 2의 a분의 4제곱이고,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a 플러스 a분의 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a는 양수죠. a도 양수고 a분의 4도 양수고, 이런 문제에 어떤 두 덧셈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a 더하기 b라는 것은 2배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말이고요. 이렇게 다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2를 양변에 나눠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얘는 산술 평균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은 기하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요. 즉 얘는 밑은 2로 똑같고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호 방향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4보다는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4가 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2배의 a 약분될 거고 2 곱하기 루트 4는 2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1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60쪽에 16번 문제를 보면 a는 1보다 크고 b는 a보다 크고 a제곱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 로그
로그가 있죠. 밑의 하나는 두 개는 A, 두 개는 B에 대한 로그식이 되겠고, 여기 조건을 보면 여기도 A, 여기도 A니까 밑이 밑이 1보다 크잖아요. 밑이 1보다 크니까 로그 A의 X는 증가함수가 되겠죠. 증가함수. 그러니까 요 부등식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워주면 밑이 A인 로그를 씌워주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 A의 A, 그다음에 로그 A의 B, 로그 A의 A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증가함수니까 부동호 방향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얘는 0보다 크고 1은 되고, 그다음에 로그 A분의 B가 될 것이고, 얘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로그 A의 B는 1과 2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럼 이거를 로그 B의 A는 역수가 되잖아요. 로그 B의 A는 로그 AB의 역수가 되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해주면 로그 A의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두 개를 비교해주면 이렇게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B분의 A는 로그 A의 B분의 A를 보면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A의 A 빼기 로그 A의 B가 되죠. 그래서 1 빼기 로그 A의 B가 되겠습니다. 근데 로그 A의 B가 1과 2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부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A의 B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앞에 1을 더해주면 0 1 빼기 로그 A의 B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얘는 결국에는 로그 A의 B분의 A라는 것은 1 빼기 로그 A와 B와 같은데 얘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네요. 그쵸? 얘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방법으로 이것도 볼 건데, 얘는 로그 B의 B 빼기 로그 B의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1 빼기 로그 B분의 A가 되는데, B분의 A가 아니라 로그 BA죠. 로그 BA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옆에다 쓰면 우선 부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B의 A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요. 앞에 1을 더해주면 1을 이렇게 더해주면 결국에는 2분의 1보다 작고 1 빼기 로그 B의 A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제일 작은 거는 음수인 게 제일 작겠죠. 제일 작은 거는 얘가 제일 작겠습니다. 음수니까. 그래서 로그 A의 B분의 A가 제일 작겠고 음수니까. 그 다음 작은 것은 얘가 작겠죠. 얘는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작은 거는 로그 B의 A분의 B가 되겠고, 그 다음 작은 건 얘죠. 그 다음 작은 건 로그 B의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로그 A의 B가 되겠습니다. 로그 A의 B. 그래서 이렇게 괴수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집합 A는 x제곱 빼기 9x 더하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2차 분홍식을 풀어주면 얘는 x-1, x-8이
0 이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1과 8을 두근으로 하고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합 A는 X가 1 이상 8 이하인 부분을 얘기한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집합 B는 집합 B도 로그 2의 X, 로그 2의 X를 헷갈리지 않게 내가 얘를 T로 치환해 볼게요. T로 치환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는 K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우리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1, 1 K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1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2가 와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즉 인수분해가 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다음에 T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T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죠. 그러니까 로그 2의 x의 치역은 실수 전체니까 t라는 이 치환한 t가 역시 실수 전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t의 범위는 위에서 구한 것처럼 여기가 k-를 더 작겠고 k 플러스 1에도 작게 그 다음 크겠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값이고 t에 대해서 이 아랫부분이니까 t는 k-1 이상 k 플러스 1 이하가 되겠어요. 그러면 A 교집합 B, A 교집합 B를 보기 전에 t를 이제 로그로 돌려놓으면 k-1 이상 로그 2의 x제곱 얘는 k 플러스 1 되겠죠. 그러면 로그 2의 x, 밑이 2인 거는 증가함수죠. 부동호 방향이 안 변하는데 그래도 헷갈리니까 그냥 써볼게요. 로그 2의 얘는 2의 k-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x 로그 2의 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2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 진수끼리의 대소관계를 보면 되는데 부동호 방향 안 바뀌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2의 k-1제곱 이상 그 다음에 2의 k 플러스 1제곱 이하가 되겠어요. 요게 집합 B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위에 집합 A는 1부터 8까지 집합 B는 2의 k-1제곱부터 2의 k 플러스 1제곱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요 A의 범위와 B의 범위가 겹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선에 이렇게 그렸을 때 A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1부터 8까지 요 범위는 A의 범위인데 그럼 B의 범위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B의 범위는 요 오른쪽 어딘가에 있어야겠죠. 즉 2의 k-1제곱에서 2의 k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있거나 또는 여기가 B이거나 또는 여기 왼쪽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여기 왼쪽에 있어서 여기가 2의 k-1 얘는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겠죠. 그럼 만약 얘가 첫 번째 케이스, 얘가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 첫 번째 케이스는 어때요? 요 2의 k 플러스 1제곱이 1보다 작아야겠죠. 같은 건 안 돼요. 같으면 공집합이 안 되니까 작아야 해서 2의 k 플러스 1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얘는 2의 0제곱이죠. 그러니까 밑이 2인 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와 얘만 비교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k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2의 k-1이 8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2의 k-1은 8보다 큰데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k-1이 3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k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두 개를 다 정리하면 k의 범위는 k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k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러 오세요.